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인 생애 8단계 이론 중에서 마지막 6, 7, 8단계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전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젊은이들은 매우 몰두적이어서 이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들은 이성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애착은 대부분 자기 정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때가 많죠. 즉, 이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 서로를 보는 관점, 자신의 미래 계획, 희망, 그리고 기대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공유적인 정체감을 갖기를 원하죠. 이러한 욕구에서 오늘 배울 제6단계인 성인 초기에 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밀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기 존재 확인의 문제에 너무 골몰하기 때문에 성인 초기의 과제인 친밀감을 획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감은 합리적인 정체감이 형성되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접촉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타인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나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관계가 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에릭슨의 설명에 따르면 진정한 상호관계를 이룩하지 못하게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친밀감의 반대쪽인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피하며 자신의 자아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거부하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은 친밀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홀로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다음은 7단계인 생산성 대 침체감인데요. 이 단계는 중년기로 대충 35세에서 50세까지이며 인간의 완전한 성숙기에 해당되죠. 사람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발달됩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서 바로 생산감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를 낳는 것 이상의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이 요구되죠.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신념, 종족 보존에 대한 믿음, 또 타인을 돌보는 능력들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생산감은 반드시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고서도 성취될 수 있는데 신부나 수녀들이 남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그러한 경우죠. 인간은 자신이 속한 어떤 조직에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중년기의 개인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침체감, 권태, 대인관계 악화 상태에 빠지게 되죠. 개인은 그 이전의 친밀감의 단계로 퇴행해서 어린애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자아 통합 대 절망감입니다. 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자아 통합이나 절망의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체적인 삶을 바라보는 방법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개인의 주요한 노력은 자아 완성 혹은 완성에 가까워지려는 데 있죠. 이 시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검토해보면서 마지막 평가를 하는 숙고의 시간이죠. 만약 개인이 충족감과 만족감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잘 적응해왔다면 그는 자아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아 통합을 한 개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과거를 수용하죠.
자신의 생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기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었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 개인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실수에 대해 후회하고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감과 증오로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삶을 혐오하며 타인들을 경멸하고 만약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자아 정체감이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자신의 생을 멀찌감치 조망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생을 그리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자칫 끼어들 수 있는 실수와 오류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문제 상황을 들어볼까요? 만 4세 민준이가 로봇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민준아, 이리 좀 와. 엄마랑 글씨 좀 써보자. 이리 좀 와보라니까. 왜? 내 이름 좀 써보자. 싫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너희 반 다른 친구들은 자기 이름을 다 쓸 줄 아는데 너만 못 쓰면 창피하잖니? 오늘부터 내 이름을 10번씩 쓰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이가 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원인은 발달 단계상 글자를 배울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아기는 또래와 어울려 동적인 놀이를 즐기는 시기로서 조용히 앉아서 하는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가 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는 환경의 자극을 받으면서 학습해 나갑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문자가 풍부한 환경 속에서 성인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점차로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학습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글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자에 친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면 시장에 갈 때 아이와 함께 사야 할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기, 집안 물건에 이름표 붙이기, 생일 카드 만들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자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아이의 언어 발달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대로 발달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상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달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흥미를 보이면 실제 상황에서 읽고 쓰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상황의 예를 들어볼까요? 민준아, 할아버지 생신인데 엄마랑 같이 생신 카드를 만들어 보자. 네. 자, 어떻게 카드를 만들면 좋을까? 하트 모양으로 카드를 어려서 그리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만들어 보자. 자, 민준아, 할아버지께 어떤 생신 축하의 말을 쓰면 좋을까? 네, 엄마랑 같이 생신 카드를 만들어 보자 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었고요. 할아버지께 어떤 생신 축하의 말을 쓰면 좋을까 하고 실생활에서 쓰기 경험을 제공해 주었죠. 네, 다음 시간에는 비만이 될 것 같은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